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 중반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 인생을 살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궤도를 수정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 없고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없으니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따분한 인생, 시간에 떠밀려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 인생을 살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여 괜히 힘쓰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가 포기하면서 나라는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자책으로 마음에 상처만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비결을 모르고 의욕만으로 무턱대고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발간된 도서 50에 읽는 주역의 내용을 기초로 50 이후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는데 제가 6, 7년 전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냐고요? 자신 있게 바뀌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경전인 주역에서 나오는 나이 50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전합니다. 50은 양의 기운이 5에 이르니 용이 비로소 하늘에 오를 때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씀인즉슨 50 이전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삶을 살고 50 이후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용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0 이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용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50 이전과 50 이후가 땅을 기는 것과 같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인생이 확 바뀌셨나요? 팔자, 운세, 인생을 바꾸는 3000년의 지혜가 담긴 주역에서 50 이후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그와 같이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과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뭔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은 대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미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내달립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바꾼다고 할 때 바꾸는 것이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말 바꿔야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입니다. 그래야만 현재도 바뀌고 미래도 바뀝니다. 과거는 내버려 둔 채 미래만 바꾸려고 매달렸기 때문에 무진장 애는 애대로 쓰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족쇄를 차고 있는 것처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과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족쇄는 바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지난날의 후회, 죄책감, 패배감, 좌절, 배신, 미움, 증오, 원망, 분노라는 놈들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몇 년간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낮에는 자책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는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민생활의 고단함 중에 하나가 바로 연로하신 부모님들 곁을 떠나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죄책감은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불러왔고 활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는 단 음식을 매일 먹게 됐고 체중 증가와 면역성 저하로 이어져 피부 질환을 불러왔습니다. 피부염증약은 스테로이드였기 때문에 너무도 독했고 이 약의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몰래 상담사를 만나도 봤지만 이 백인 상담사는 문화 배경이 달라서인지 제 아픔과 자책감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병은 깊어져서 매일매일 죽는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와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용기를 내서 제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차분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누나는 어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다시금 환기시켜 주었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제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실 거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마지막 남은 효도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책감으로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할 불효를 저지르지 말라는 누나의 말이 결국은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책감을 털어내고 밝고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와 행복했던 시절, 누나들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관심, 여전한 친구들과의 우정 등 과거의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며 행복감을 채워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몽을 꾸는 것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어 갔고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제 미래도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된 겁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다각적입니다. 보는 면마다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긋지긋하거나 마음 아픈 과거가 있는 반면에 의미 있고 사랑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찌질했던 내 흑역사도 있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어느 면을 보며 사는가에 따라 과거가 달라집니다. 과거의 밝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오늘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고 쌓여 결국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 과거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는 주역이 알려주는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주역에는 이상견빙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서리를 밟고 있으니 굳은 얼음이 어는 때도 이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을날에 접어든 50대는 지금 현재로는 이른 아침에 땅에 깔린 서리를 밟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굳은 얼음이 어느 때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경계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50에는 크게 앓건 작게 앓건 중년의 위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건 50에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제가 앓았던 우울증도 피할 수 없는 어머니와의 작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크고 작은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을 올바로 세우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부터 바꿔야 함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서 50에 읽는 주역에는 팔자, 운세, 운명을 바꾸는 3000년의 지혜와 함께 우리 시대의 50대에서 특히 필요한 25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과거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